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필수 의료 붕괴 현상 중의 하나인 응급실 뺑뺑이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었다. 지난 10년간 응급실 뺑뺑이를 방치해온 보건당국이 소방청을 앞세워 해당 문제를 지적한 전문가 비판에 나서면서다. 7일 소방청은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소방대원이 응급환자를 대형병원으로만 보낸 탓에 경증 환자가 응급실 환자의 90%를 차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119와 1339 통합조치를 응급실 뺑뺑이의 원인으로 지목한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에 대한 반박 성명을 내놨다. 먼저 소방청은 119와 1339의 통합은 이원화된 응급의료 신고 전화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9 구급대는 자격 면허를 소지한 전문 구급대원이 응급환자를 5단계로 분류해 치료 가능한 적정한 병원으로 이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논쟁이 붙기 앞서 여성경제신문은 깜팩 응급실 뺑뺑이는 119 통합대문 10명 중 8명 경증 북새통 제하의 기사를 통해 2012년 말 응급의료정보센터의 1339가 소방제청의 119로 통합되면서 중증 환자 우선 트리아지 원칙이 버려진 국내 응급체계의 고질적 문제가 응급실 뺑뺑이를 낳은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다시 요약하면 1339 응급콜법 개정 이후 소방청이 환자 신고와 후송을 전적으로 도맡게 되면서 경증과 중증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전문성이 부족한 구급대원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물건 배송하듯 놓고 가니 대학병원에는 늘 경증 환자가 넘쳐나면서 중환자를 받기 어렵게 됐다는 취재 결과다. 본지가 소방당국과 응급의학회의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도 이를 증명해줬다. 119 통합 이후 1년간 구급차 출동 연계는 180%로 급증하고 응급실 내 경증 환자 비율 급증으로 이어졌다. 응급 트리아지 원칙이 매뉴얼화된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과 달리 의료상담전화 1339와 신고전화 119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버린 행정 편의주의가 자원 배분 왜곡을 초래한 것이었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119에 근무하는 소방대원들은 대부분 1급, 2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고 있어서 전문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10년간 소방청이 경증과 중증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환자를 이송해온 것에 대한 반박 자료는 내놓지 못했다. 특히 지난 3월 10대 여학생이 응급실 4곳을 전전하다 목숨을 잃은 대구시가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컨트롤타워 기능을 도입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지난 10년간 만연한 응급실 뺑뺑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구급대와 병원 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체계를 5단계로 나누고 질환별로 세분화를 시작한 것도 올해 9월부터다. 이와 관련해 서울의 응급의학과 한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5단계 분류만으로 일선 병원과 응급의료 정보를 주고받으며 중증과 경증을 분류하는 시스템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다며 국민들은 119를 구급차 출동신고번호로 알고 의료상담번호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소방청은 119로의 통합으로 응급상담 및 출동이 늘어난 반면 비응급 안내가 줄었다며 대응 능력 강화로 해석했다. 하지만 일선 병원과 응급의료 정보를 주고받으며 중증과 경증을 분류하는 시스템이 사라지면서 불필요한 경우에도 구급차가 무조건 출동하는 구조가 됐다는 얘기다. 이뿐 아니라 별도의 상황실 두고 이송 지침을 세분화 중인 각 지자체의 응급실 뺑뺑이 줄이기 실험도 의사가 직접 각 진료과 전문의에게 연락하는 구조가 아니면 공연불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조석주 부산대 의대 교수는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구조였다며 그런데 정부 대책을 보면 아쉽게도 핵심적인 것들은 모두 빠지고 의대 정원 늘리기 구색 맞추기식 행정에만 몰입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